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글로벌 금융기관, 그리고 기업 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브리핑에서는요, 단순한 암호화폐 트렌드 얘기는 접어두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따로 있거든요. 바로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근본적인 진화입니다. 기존의 그 무겁고 낡은 전통 금융망을 XRP가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대한 기관 자본이 지금 정확히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핵심 아젠다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글로벌 결제 생태계의 전환. 둘째, 리플의 글로벌 규제 승인 현황. 이어서 기관 자본과 ETF 전망, 리플의 기업 전략과 IPO,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틸리티 기반의 가치 평가까지. 거시적인 흐름부터 세밀한 데이터까지 쫙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 글로벌 결제 생태계의 전환입니다. 이 거대한 거시경제의 스케일부터 한번 살펴보죠.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95조 달러. 2024년 기준 글로벌 국경 간 결제 시장의 규모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심지어 2032년에는 이게 320조 달러까지 팽창할 전망입니다. 여러분,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이 숫자는 그냥 차트 위의 통계가 아니잖아요. 금융망 인프라가 교체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어쩌면 역사상 가장 거대한 시장 기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이 천문학적인 자금이 여전히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낡은 인프라 위에서 굴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존 스위프트 시스템, 며칠씩 걸리고 수수료도 엄청 비싸죠. 현대 금융의 속도를 전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XRP 레저를 볼까요? 연중 무효, 24시간 실시간 결제에 수수료는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글로벌 거대 은행들이 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줄이려고 지금 대체 인프라를 애타게 찾고 있거든요. 이 기술적인 격차가 곧 우리에겐 엄청난 투자 기회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섹션입니다. 리플의 글로벌 규제 승인 현황이죠.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195조 달러짜리 시장을 뒤엎으려면 완벽한 법적 기반이 필수적이니까요. 최근 일어난 변화들을 보면 정말 치밀합니다. 영국 금융감독청 등록, 이어서 룩셈부르크를 통한 유럽연합 전체의 패스포팅 권한 획득, 그리고 미국에서는 CLIT 법안 대기까지. 이게 다 며칠 간격으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연이 아니죠. 기관 자본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불확실성 아닙니까? 리플은 지금 전 세계 핵심 금융 허브에서 그 불확실성이라는 장벽을 동시다발적으로 허물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합법적인 기반을 다지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섹션, 기관 자본과 ETF 전망입니다. 규제가 명확해졌으니 당연히 막대한 자본이 움직일 차례겠죠? 앞서 본 규제의 명확성은 이미 실질적인 자본 유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말 이후로 벌써 현물 XRP ETF 시장에 10억 달러 이상이 들어왔거든요. 카나리 캐피털, 그레이스케일 같은 곳들이 이미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예의주시해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54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ETF를 굴리는 블랙록, 그리고 피델리티 같은 초대형 기관들의 진입 여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런 최상위 기관들이 공식적으로 들어온다? 공급이 구조적으로 제한된 시장에서 전례 없는 수요 폭발과 가격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존 스쿼이어가 한 이 말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네요. XRP는 결코 밈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돈을 움직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완전히 핵심을 찔렀죠. XRP는 유행 타는 개인 투자자용 투기 자산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거액의 국경 간 결제, 그리고 은행 간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 엔터프라이즈 금융 인프라입니다. 월스트리트가 드디어 이 본질적인 가치에 본격적으로 눈을 떴다는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어서 네 번째 섹션, 기업 전략과 IPO입니다. 토큰 생태계 뒤에 있는 500억 달러 가치의 기업, 리플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코멘트를 한번 보시죠. 상장을 하게 되면 XRP 보유자들에게 특별한 걸 할 수도 있겠지만 당장 가까운 미래의 일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단순한 이벤트성 혜택보다는 본질적인 전략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즉, XRP를 세상에서 가장 유용하고 유동성이 풍부한, 가장 신뢰받는 자산으로 만드는 것. 이 확고한 기업 전략과 인프라 확장이 결국 XRP라는 자산의 펀더멘탈을 단단하게 지탱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섹션이네요.
유틸리티 기반 가치 평가입니다. 감정은 싹 빼고 철저히 차트와 데이터 모델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화면의 월간 RSI, 즉 상대 강도 지수를 지난 10년의 대세 상승장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보입니다. 이미 구조적인 상향 돌파가 확인됐는데도 현재 RSI는 고작 45 수준에 불과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18년 폭등장 때는 이게 90을 넘겼고 2021년에도 80 근처였거든요. 단기적으로 가격이 올랐다고 눕히실 수 있지만 역사적 관점에서는 여전히 과매수 구간과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아직 장기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죠. 이걸 뒷받침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데이터 모델링이 하나 있습니다. AI 그로기 분석한 유틸리티 기반 가치 평가인데요. 거대 은행들이 기존 스위프트 대신 XRP로 연간 100조 달러의 결제를 처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 변수는 바로 토큰 유통 속도입니다. 기관들이 대규모 결제를 위해서 XRP를 준비금으로 꽉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중에 유통되는 속도는 당연히 낮아지겠죠? 그럼 그 제한된 유통량으로 막대한 거래 규모를 다 소화해야 하니까 토큰당 무려 162달러라는 가치가 요구됩니다. 반대로 시스템이 극도로 효율화돼서 유통 속도가 엄청 빨라진다고 해도 최소 16달러 선은 확보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기관의 막대한 자금 흐름 자체가 정말 강력한 가격 방어 서원이자 상승 동력이라는 걸 수학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더욱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요. 이런 AI의 유틸리티 모델링과 애널리스트들의 실제 기술적 차트 분석이 정확히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다수의 분석가들이 과거의 채널 돌파 패턴과 앞으로 예상되는 ETF 수요를 종합해서 중간 목표가를 11에서 12달러, 그리고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목표가를 35달러 선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정 가격을 무조건 맹신하기보다는 철저히 데이터에 기반한 내재 가치 분석과 기술적 전망이 일치한다는 그 객관적인 사실에 우리는 무게를 둬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브리핑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비용이 비싸고 느린 전통 스위프트망에서 연중 무효 24시간 돌아가는 블록체인 인프라로의 전환. 이건 이제 만약 일어날까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일어나느냐의 문제입니다. 수백조 달러가 넘는 글로벌 자본의 지도가 완전히 재편되는 이 거대한 진화의 목전에서 과연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완벽하게 대비돼 있으십니까? 거대한 패러다임이 바뀔 때는 현실을 직시하고 한 발 앞서 움직이는 자만이 시장을 선점하는 법이죠.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의 기관 전략 수립에 강력한 인사이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